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수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왕초보로 된 길라잡이. 네, 이번 강의가 왕초보 강의는 마지막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블로그 강의를 들려드릴 계획이어서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드렸는데 이 블로그 왕초보를 길라잡이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로그 개설 전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로그에 대한 방향 설정, 그리고 블로그 이름 정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블로그 이름이 정해진 이후에는 블로그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대문을 구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방문자 수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블로그 지수 만들기 하고 상위 노출 노하우, 그리고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블로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블로그 내용에 앞서서 우선 2018년, 19년에 들어서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저들은 검색할 때는 네이버, 그리고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 시간 보낼 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인들이 평일에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통수단 내에서 휴대폰,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상업시설에서 그리고 실외에서 모바일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를 보시면 선 SNS 후 블로그 아무래도 이제 짧은 단문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그런 짧은 형태, 사진 형태, 동영상 형태 이런 짧은 메시징 형태의 이제 정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 글보다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있는 짧은 이미지 형태의 글들을 컨텐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컨텐츠를 봤을 때는 또 상세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상세 정보가 필요할 때는 블로그나 다른 수단들을 이용해서 검색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정보를 찾고 최신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블로그에서 검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 변화를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매스미디어 시대는 당연히 컨텐츠 퀄리티나 내용이 되게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정보 과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보는 많지만 누구의 정보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내용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를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약 61.4%가 컨텐츠 자체보다 댓글, 좋아요, 출처 등의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더욱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유저들의 지지 패턴 변화, 그 각 채널별로 약간 나눠져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선 SNS 정보를 검색한 후에 블로그에서 상세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이 더욱 중요한 신뢰를 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안드로이드가 보급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용률이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늘어났죠.
구글로 인해서 안드로이드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구글 검색 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관련된 앱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를 검색으로 사용하는 분들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네이버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표로 만들어 본 30대 직장인 나인범 씨 하루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켠 뒤에 네이버에 접속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검색하고 캘린더를 보겠죠. 그래서 거래처 점심에 알림창에 뜨고 나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광화문 맛집에 찾아서 플레이스에서 메뉴를 보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를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누울 때까지 뉴스부터 시작해서 뉴스, 맛집 검색, 스포츠, 동영상 시청, 쇼핑, 네이버 서비스에서 16가지를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서비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 5명이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쓰고 있고요. 이건 이제 2018년 통계지만 2018년 3월 한 달을 보면 네이버의 검색 수가 약 45억 건에 달했습니다. 45억 건은 엄청난 검색 수죠. 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이니까 5천만이 한 달에 써도 하루에 한 번씩 접속하면 1억 5천만이죠. 근데 이제 45억 건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무조건 30번 이상은 무조건 블로그에 들어간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후기들이 있을 거예요. 쇼핑 후기도 있을 거고 인스타에 보는 댓글도 있을 거고. 하지만 아직도 블로그에 있는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기업 R&D 지도사로 활동하면서도 한 4년 전부터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마케팅을 한 15년 업무를 했지만 창업을 한 게 한 4년이고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플루언서 업무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양이라든지 물론 예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 업체의 의뢰가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블로그 정보를 이제 통계치를 보시면 약 52%의 사람들이 구매 및 매장 선택의 기준에서 블로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물론 블로그에 아직도 광고글이 많고 약간의 어뷰전 요소가 있긴 하지만 상품 선택의 구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블로그를 가장 신뢰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뷰가 구매 및 매장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블로그는 세 번째 이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블로그 자체가 워낙 일기를 모태로 만들어낸 매체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뷰티, 패션, 요리, 식품 건강, 생필품, 그리고 유아용품, 교육용품, 부동산, 금융대출, 여행, 스포츠, 연예인,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게 가공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올리고 밑에 텍스트로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어떤 매체보다 쉽고 모든 매체의 기본이 되는 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려면 일정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그리고 요즘에 CPA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블로그에는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내 개인과 노력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느냐면 최소의 비용, 이 최소의 비용은 저는 이제 뭐 금액은 아니지만 뭐 시간적인 요소겠죠. 시간적 요소만 투입된다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블로거 자체에는 파워블로거나 상위 노출 이런 상업적인 요소가 매우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본이나 어떤 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순수히 자기의 노력과 시간 투입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그 블로그는 제 블로그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블로그인데 제가 컨텐츠 하단에 보면 상세 안내 및 자료 받아보기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어떤 정책 자금이 필요한지 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표는 누군지,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지, 전화번호는 어디인지, 그리고 왜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블로그를 10월 1일부터 운영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컨텐츠를 한 230건을 썼는데 지금까지 한 100여 건 정도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 문의를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만큼 블로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많은 노력 없이도 이렇게 DB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블로그 DB를 받기까지는 약 한 40일 정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운영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 약 한 40일 정도 진짜 연속으로 쓰니까 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2페이지 내에는 무조건 컨텐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뭐, 좀 더 활성화됐을 때는 1페이지에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제가, 정책자금과 상관없는 글들을 좀 올렸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블로그 자체가 이제 1페이지가 아닌 2페이지에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운영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목적, 특히 우리 기업 R&D 지도사분들은 언제나 기업을 만나야 되고 기업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릴 수 있는 이 블로그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합당한 우리 정책 자금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조건들과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 그리고 과제들 그리고 지원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올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가장 큰 효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블로그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블로그를 왜 운영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목적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할지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다양한 지식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나는 파워블로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책자금 지도사처럼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단지 홍보 채널로만 활용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리 정책자금 지도사들은 두 번째 방향인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블로그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영해준 블로그의 이름을 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블로그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블로그의 방향이 결정이 됐다면 블로그의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이름을 정할 때는 직관적으로 내가 이 블로그의 제목만 보고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직관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 정책자금 마스터, 그리고 정책자금 알파고, 트레이너 강의 피트니스 월드,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아르미의 나만의 예뻐지는 비법 스토리처럼 이름만 들어도 이 블로그의 운영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글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굳이 뭐 영문 안 넣어도 되고요. 멋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검색을 통해서 없는 거를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이 이름을 10월 초쯤에 지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아이디어를 냈죠. 뭐 정책자금 마스터 알파고 이거 다 제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뭐 정책자금의 뭐 구원자, 뭐 정책자금의 뭐 슈퍼맨 다 써봤는데 마스터라는 이름이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른 뭐 세무사 쪽에 가봐도 뭐 슈퍼맨 세무사, 회계사도 뭐 슈퍼맨 회계사 이런 어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마스터라는 단어를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자금 마스터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정하고 10월 1일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운영한 지 이제 3월달에 끝났으니까 한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이 되니까 그 정책자금 마스터로 지금 블로그에 치면 제 블로그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정책자금 지도사로서 이웃이 3,500명이 있고 뭐 어떤 콘텐츠가 있다라는 내용이 블로그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콘텐츠를 많이 쓰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내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까지 정하고 나고 이제 블로그의 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름까지 정했으면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야겠죠. 그 네이버 이제 블로그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요 이제 가운데 메뉴 보시면 프로필 정보를 쓰고 스킨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형식을 정하게 됩니다. 포스트 형식에서 텍스트는 어떤 색깔인지 바탕은 어떤 색깔을 할 건지 뭐 그런 타입들이 나오거든요. 그 타입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시작하기 누르면 우선 꾸미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꾸밀 때 이제 그 레이아웃 즉 이제 도면이죠, 도면. 집으로 말하면 도면인 거고, 블로그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어떤 메뉴가 어디 있고,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이런 구성적인 면이 나오는 레이아웃. 이제 네이버의 블로그 레이아웃이 총 12가지입니다. 그래서 2단 구성 4가지, 3단 구성 6가지, 1단 구성 2가지인데, 저희는 여기서 2단 구성에 대해서는 다뤄보겠습니다. 왜냐면 2단 구성이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편집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2단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단 구성이 가장 많이 쓰기도 하려니와 크기 조절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컨텐츠가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기가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사진 크기 조절이 쉽고 가로폭 최대가 740 픽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40 픽셀 꽉 채워서 포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를 삽입하면 자동적으로 가온이 정렬이 돼서 글쓰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왼쪽에 메뉴가 쭉 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젯을 노출시킬 때 하단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크롤 바를 내리는 측면에서 노출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을 마치게 되면 대문을 만듭니다. 대문. 타이틀이죠. 타이틀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타이틀. 이 타이틀을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름을 우선 내가 어떤 걸 하는 사람인 걸 알렸으면 디자이너로서 한 번 더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 일을 가장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 위에를 보시면 제가 2018년에 이런 스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 R&D 지원사업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이름을 했고 가운데는 이제 마스터와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 강의하는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를 이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두 번째 보시면 여기는 이제 광명에 있는 체험갈비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수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메뉴와 어떤 검색을 통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하게 돼서 스킨을 꾸미게 됩니다. 이런 이제 디자인적인 구성이 이제 끝나게 되면 블로그에는 품질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 소통, 인기, 신뢰 이 네 가지 점수가 합쳐져 가지고 블로그를 어디에 노출시키는 이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이거를 블로그 품질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에는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활동 지수는 얼마나 오래 운영하는지, 꾸준히 운영하는지, 많이 운영하는지 그런 어떤 빈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통 지수는 댓글이라든지 약간 정량적인 내용이죠. 방문자 수라든지 이웃 수라든지 공감 댓글은 몇 개가 달려있는지 이런 소통에 관련된 정량적인 수치고요. 인기 지수는 이것도 정량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떤 단편적인 수가 아니라 오래 머무른 그런 수입니다. 예를 들면 방문자 수, 체류 시간. 그러니까 블로그에 보통 머무는 시간이 한 20초가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체류 시간은 1분, 2분 하게 만드는 건 결국 컨텐츠가 읽을만 하고 재밌는 거여야 되는데 이 체류 시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수, 그리고 이제 스크랩 수 이렇게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인기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 지수는 블로그의 정체성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체적인 맛쓰는 블로그 운영하는데 갑자기 뷰티를 올려요. 그럼 이제 네이버 로직이 판단하겠죠. 얘는 정체적이라는 글을 쓰는데 왜 갑자기 뷰티를 쓰지? 근데 그 다음날도 뷰티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날도 올라왔어요. 한 열흘간 계속 뷰티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로직이 약간 인식을 합니다. 아, 얘도 뷰티를 쓰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한 달, 두 달 꾸준히 된다면 이 블로그도 뷰티로 인정을 받는데 다만 저는 정체적인 마스터라는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를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뷰티를 어쩌다 썼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가 한번 로직이 의심을 하는 거죠. 얘는 정체적인 마스터인데 왜 뷰티를 올리지? 어뷰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뷰티 컨텐츠가 노출이 안 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수대에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내 주력 분야를 만들고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게 되면 어뷰징 블로그로 인지하고 그 컨텐츠가 노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이 블로그 자체의 정체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적이라는 걸 쓴 분들은 그런 쪽으로 그런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이런 자금과 관련된 우리 정책자금의 뭐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하고 엮어서 운영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블로그의 지수를 알아봤는데요. 지수가 이제 정해지고 나면 이 검색 상위를 하기 위해서 필수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검색 상위 노출에 절대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켜주면 노출에 매우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목에는 반드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핵심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핵심 키워드에 없는 문장을 띄우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블로그도 어쨌든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의 부분을 어떻게 적합도를 따져서 상위 노출을 하게 되는데 제목이 없는 단어를 제목으로 했을 때 본문에 없는 내용 당연히 연관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제목에 있는 단어를 넣었을 때만 노출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 키워드를 쓸 때는 정체적인 마스터라는 걸 쓴다면 두 개를 띄워줘도 좋아요. 물론 네이버 로직은 정체적인 마스터를 붙인 거와 띈 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개 단어를 같이 넣어주시고 싶으면 띄어쓰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제목이 한 번이 들어가야 되고요. 본문엔 5번 이상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그 한 번을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목 내 키워드에는 뭐 여러 긴 문장 속에서는 키워드가 앞에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블로그력이 살아있다면 뒤에 가도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똑같은 조건하에 쓰게 된다면 제목이 앞으로 배치되는 컨텐츠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띄어쓰기 포함해서 25자 이내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보면 뭐 제목을 막 뭐 30장, 40줄, 40자 좀 길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담고 싶은 내용만 쓰지만 그게 다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앞에 하고 너무 길지 않게 25자 이내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키워드가 경쟁이 약할 경우에는 유사 세부 키워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글자 수는 7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 한 600에서 900글자 정도 써주면 좋겠죠. 800글자 정도. 그리고 본문 고화질 이미지는 6개에서 13개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없을 때는 다른 이미지를 캡처해서 쓰면 돼요. 캡처해서 잘라가지고 쓰면 이 네이버 로직은 다른 이미지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이미지가 있어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 이미지 파일명은 키워드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많이 붙일 때 보면 뭐 저장하다 보면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보다는 본문에 만약에 뭐 정책자금 관련된 거라면 이미지 자체에서 정책자금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를 정리해 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을 조합해서 하는 게 좋고요. 노출 순으로 보면 제목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 사진 동영상과 본문 키워드 개수가 비슷한 비중이고, 그 다음에 글자 수 제한, 그리고 공감 댓글 스크랩, 이런 순서로 상위 노출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해서 알아봤고, 상위 노출의 반대말이 뭐냐면 저품질입니다. 저품질은 뭐냐면, 블로그가 노출은 되지만, 검색상에서는 아무것도 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가 저품질로 가면 콘텐츠의 노출에 누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면 저품질 된다. 이렇게 안 하면 고품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운영 주의사항이 이 저품질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으로 키워드 잡기. 요즘에 버닝썬 사건으로 뭐 연예인들이 일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승리가 오늘 구속이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승리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엄청 검색을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 방문자를 많이 낳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승리라는 키워드로 컨텐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검색어 승리가 떠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하루에 100명씩 들어오는 블로그라면 갑자기 뭐 1000명도 기대할 수 있고 10,000명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 검색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검색을 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블로그로 제목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네, 승리, 버닝썬 구속 이런 식으로 제가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한 100명 들어오던 제 블로그에 갑자기 하루에 1000명, 10,00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날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날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위 노출도 잘 될 거고 콘텐츠가 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실시간 검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좀 제약이 가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다음날 되면, 제가 100명 들어오는 블로그가 또 떨어집니다. 1000명, 10,000명. 그러면 네이버는 뭐냐면 작업을 했다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으로 키워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트와 관계없는 내용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제목은 정책자금 관련된 건데 포스트에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블로그가 이거를 낚시성 블로그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품질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그리고 뉴스나 컬럼, 탁, 블로그 글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거나 과도한 특정한 키워드를 반복할 경우는 저품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시면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다 보면 댓글에 무슨 광고글들이 나올 거예요. 이상한,
뭐 술집이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뭐 그런 이상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바를 모집하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사업성 댓글들이 남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댓글을 달잖아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타 블로그 방문 및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링크를 걸 때는 네이버 URL 위주로 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시면 접품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잘 활용해 노출을 유리합니다. 당연히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정책 자금은 되게 힘들 거고요. 하지만 정책 자금 마스터는 조금 쉽겠죠. 근데 이제 정책 자금 마스터 추천 이런 세부 키워드로는 노출이 되게 쉬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보다는 상위 키워드가 상위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검색량을 조회한 다음에 검색량을 적은 것 위주로 공략해서 콘텐츠를 작성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조합을 할 때는 직관적으로 주제, 소재, 특정 지역에 나타날 수 있게 해외 직구 대행, 빠른 포항 이런 식으로 주제와 소재, 특징, 지역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키워드로 조합을 하면 되시면 됩니다. 네이버 광고를 쓸 때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키워드 도구에서 내가 찾는 키워드를 한 100개 정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 쫙 뽑아놓고 검색량을 뽑아요. 3월, 4월, 5월 계속 매월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월에 보고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30에서 50 되는 것부터 차분차분히 글을 노출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상위 노출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의 지수나 제목, 키워드를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으로 치면 팬이 되는 거죠, 팬. 그래서 블로그 이웃을 잘 맺고 관리해야 소통 및 인기 지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소통 지수는 댓글이나 덧글 수였고 인기 지수는 오래 머무르는 체류도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댓글 공감 스킬을 잘 활용하면 지수가 올라가고 상위 노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이웃은 방문자 500에서 2000명 정도이신 분들이고요. 블로그 성장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활동하는 블로거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브앤테이크. 제가 댓글을 남겨주면 따라서 남겨주는 그런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추천한 블로거고요. 그리고 내 관련 분야와 관계 있는 블로거. 경쟁자이자 타겟 고객 비교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련 분야 관계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이제 블로그를 보면 염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를 어떻게 보는지 본다기보다 약간의 방해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웃을 맺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야에 저희랑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의 글들의 동향들을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글의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지 읽는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 정말 필요한 주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를 제일 좋은 경험이겠죠. 내가 정말 소재로 글을 쓰면 좋고요. 그리고 진성 자료를 공유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땡땡땡 시험에 소책자를 안내해 주겠다. 아니면 이걸 다운받으면 소책자를 무료로 주겠다라든지 이런 진성자를 공유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과 싱크로 100% 맞춤 사진을 찾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무료 사이트, 이미지 사이트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쌓는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맞는 100% 맞춤 사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유 정신으로 정성껏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아서 홍보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글이 되야겠죠. 책에서 본 내용이라든지 나만의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글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뷰 늘리기 위해서는 연관 포스트 링크를 걸어두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벤처기업 인증이라면 벤처기업 인증의 혜택, 벤처기업 인증의 대상, 이 포스팅을 다르게 한 후에 하단에 포스트로 링크를 걸어놓으면 관련인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그리고 타겟층 예상 활동 1시간 전에 글을 써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정책 변화니까 뭐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책 변화 중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글을 스크랩 하게 되면 원작자가 지워도 그 글이 이미 퍼진 상태 때문에 그 다른 블로거가 스크랩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가 된 현재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뭐 연예인을 욕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에 걸릴까봐 이제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펑한 사람들이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되게 난처함을 겪어야겠죠. 뭐 이 글을 지우려고 해도 비싼 업체에 돈을 주고 그래야 되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해도 네이버가 이제 뭐 예전에는 콜센터가 있었거든요. 콜센터도 없고 인터넷으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글을 지우기 위해서는 되게 힘들죠. 그리고 다른 블로거들이 이미 섭외가 했기 때문에 그 글들을 보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글이 수정돼도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바뀐 걸로 보시면 본문 스크랩을 많은 분들이 해가도 내가 글을 지으면 그 모든 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본인들이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전문성 있는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만의 개성있는 블로그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블로그 자체는 물론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 글을 쓴다는 건 어렵고요. 저도 한 지금 10월 1일부터 한 230개를 썼더니 이제 소재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성해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우리가 책들을 접하지만 이 책들의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하나 보다 보면 진짜 꼭 필요하고 누군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배운다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명문이라든지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자체 물론 소재를 발굴하고 계속 글을 쓰고 이웃을 맺고 검색에 노출시키고 이건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되게 운영이 쉬워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패턴은 검색은 네이버, 대화는 카톡, 시간 수업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리고 정보가 진짜 필요할 때는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을 통해서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SNS 후블로그에 트렌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SNS 본 정보를 보고 상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블로그로 가기 때문에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컨텐츠의 내용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네이버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의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블로그 정보를 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개인 브랜딩 홍보업체에서 효율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운영 방향을 파워블로거가 될지 개인 브랜딩이 있을지 제품 홍보를 운영이 될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두 번째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가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직관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지어도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꾸미기를 눌러서 운영을 하고 설정에 들어보면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총 12가지 구성 2단 구성 4개 3단 구성 6개 1단 구성 2개인데 저희는 이제 2단 구성으로 한다고 알아봤죠. 2단 구성은 본문을 가장 쓰기 쉽고 크기 조절이 쉽고 제목이 이제 2단 구성이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대문을 꾸밀 때는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품질지수는 활동, 소통, 인기, 신뢰지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신뢰지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단지 뭐 며칠 반짝하고 운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브랜딩을 위해서는 어떤 블로그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 분야의 블로그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신뢰지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상위 노출이 필요할 때는 블로그 제목, 키워드를 반드시 본문 1회, 제목 1회, 본문 5회 쓰고요. 태그를 넣어주고요. 제목을 앞으로 배치하고 25자 내외로 해주시고 키워드 경쟁도에 따라서 세부 키워드를 추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요. 본문글 개수는 약 700자에서 800자 정도 써주면 좋고요. 본문에 고화질 이미지 13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미지는 캡처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본문 이미지 발명에 키워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의 조합이 됐을 때 상위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적금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블로그 적금지를 막는 노하우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로 절대로 키워드를 잡으면 안 되고요. 포스트와 관계없는 낚시성 제목도 안 되고요. 뉴스 컬럼 타블로그를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 목적에 과도한 특정 키워드를 반복하는 건 안 좋고요. 덧글에 댓글 금지하고 타블로그 방문 및 활동을 금지함 방문에서 활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 걸 때는 네이버 URL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검색량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공략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이웃을 잘 맺고 관리해 소통 및 인기 지수로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댓글 공간 스크립을 잘 달아주시고요. 나도 달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위 노출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적합한 이웃은 방문자 500에서 2000명 정도고요. 블로그 성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블로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를 쓸 때는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주제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예약인지 내 경험이 녹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성자를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 글의 내용과 맞는 100% 맞춤형의 사진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유 정신으로 정석과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처럼 독특한 나의 개성이 녹아 있어야 되고요.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서
연관 포스팅을 쓰시고 타겟팅 예상 활동 1시간 전에 포스팅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스크랩 원작자가 작성한 글을 복사한 형태로 내부로 이동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내 글을 스크랩한 사람들이 내 글을 지웠을 때 모두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의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잘 꾸미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블로그를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건 핑계입니다. 물론 뭐 주제를 찾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핑계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블로그를 시작할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이상 블로그 왕초보라는 길라잡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